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 드리는 조간 딱풀 6월 15일 목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40%대 초반에 안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발표된 데일리안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윤석열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율은 42.4%가 나왔습니다. 매우 잘함 28.8, 잘하는 편 13.6 이렇게 나왔고, 부정평가는 55.9, 매우 못함 48.1, 못하는 편 7.8 자 이렇게 나왔는데, 이 40%대 초반의 지지율은 다 일부 여론조사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30%대 후반으로 나오는 것도 있는데, 이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때 받은 득표율은 48%였죠. 자, 그런데 지금은 아직 득표율에 미치지 못한다. 그런 분석이 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다르게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각종 여론조사에 나오는 결과를 보면은, 세부적으로 보면은 이 민주당 지지층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지하는 비율이 한 자릿수, 그것도 뭐 한 5%, 6% 이렇게 머물고 있습니다. 자, 그 상황에서 지금 민주당을 지지하는 이 국민을 빼고 이 생각을 해보면은, 이 41.4% 지금 이렇게 나온 것은, 대선 때 득표율, 그 48%와 거의 엇비슷한 지지를 받고 있는 것 아닌가. 전체 국민을 다 놓고 볼 때, 그렇게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이 데일리안에서, 같은 여러 가지 오늘 여론조사를 했는데, 주목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자,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여론조사가 있었는데, 뭐냐 하면은, 이재명이 지금 민주당을 쇄신하겠다고, 뭐, 혁신위원회를 두고 있죠. 혁신위원회를 두고 있는데, 쇄신책으로 그러면은 1위가 뭐냐? 민주당이 지금 혁신을 하겠다는데, 그 1위가 이재명 사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그 기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민주당 쇄신책 1위, 이재명 사퇴. 그리고 국민 과반은 건칠성 사퇴해야, 천안함에 대해서 막말을 했던 최원일 함장에 대해서 건칠성 수석 대변인 사퇴해야 되는 거고, 민주당 쇄신책 1위로는 이재명 사퇴가 꼽혔습니다.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공정에 의뢰해서 실시한 조사인데, 현재의 더불어민주당이 쇄신하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느냐, 이 물음에 응답자의 42.4%가 이재명 대표가 사퇴해야 한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혁신위원회를 둬야 한다, 응답이 30.2, 비대위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 11.8. 자, 이렇게 나왔는데, 혁신위원회, 이재명이 본인의 대리인을 내세워서 이 친위 쿠데타 비슷하게 하려고 그때 이래경 혁신위원장을 내세웠다가 9시간 만에 낙마를 했죠. 여러 가지 막말 때문에. 자, 그런데도 혁신위원회로 가야 된다는 응답도 꽤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혁신위원회로 가야 된다는 응답이 55.6%로 가장 높습니다. 비대위는 17.0, 사퇴, 이재명 사퇴는 6.3,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이재명 사퇴가 가장 낮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이재명 사퇴가 77.8%. 자, 이렇게 되는데, 왜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사퇴 비율이 이렇게 낮을까? 자, 여론조사 공정의 대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쇄신책으로 혁신위를 둬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높았고, 다음이 비상대책위원회, 마지막으로 이재명 대표의 사퇴 순으로 나타났는데, 지역별로 민주당 강세 지역인 경기 인천과 호남에서도 상대적으로 혁신의 의견이 높았다. 이것은 대체적으로 민주당 지지층은 이재명 사퇴보다 혁신위를 원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재명이 그걸 대체할 인물이 지금 마땅치 않죠. 그래서 아마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이재명이 사퇴하고 나면은 혼란이 올 것이다. 그리고 아마 당이 쪼개질 수도 있다. 그런 점을 걱정을 해서 일단 혁신위원회를 만들어서 한번 당을 손질을 한번 해보는 그것을 우선 원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재명 사퇴보다는. 자, 그런데 이재명은 뭐 민주당 지지층은 그렇게 당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일반 국민들은 국민의힘 지지층을 비롯해서 이재명 사태가 답이다. 자, 이런 견해가 나오고 있고 또 특히 검찰 수사, 법원의 재판이 계속 이재명을 둘러싸고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이 총선 때까지 뭐 혁신위를 꾸려서 뭐 그렇게 저렇게 나갈 수 있을지는 그 가능성은 상당히 불투명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총선이 이제 300일 남았습니다. 300일 남아서 여러 가지 여론조사들도 나오고 있는데, 자, 동아일보 일면 톱 기사입니다. 동아일보 일면 톱 기사.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내년 4.10 총선 어느 정당 후보에게 투표하시겠습니까? 해서 4.10 총선 D-300 수도권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수도권 여론조사인데 국민의힘이 서울에서 30.8, 민주당이 35.1, 경기에서 30.6 대 37.4, 인천에서 30.8 대 35.7. 조금씩 국민의힘이 뒤지고 있지만은 이것이 이 21대 총선 때와 비교하면은 이 상당히 분위기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좋아진 겁니다. 리서치에는 리서치 조사인데 지난번 21대 총선에서 서울에서는 민주당이 49석 가운데 41석을 차지하면서 완전히 휩쓸었죠. 뭐 경기, 뭐 인천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격차도 득표율 격차도 뭐 10% 포인트가 다 넘었었는데 지금은 득표율 예상 지지율 격차가 그렇게까지는 안 됩니다. 한 5% 정도, 6% 이 정도 선이기 때문에 이 국민의힘으로서는 상당히 희망적인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자,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도 올라가고 국민의힘의 이 총선 전망도 21대 국회에 참패했던 21대 국회에 비해서는 좀 밝은 편인데 국민의힘도 악재가 여러 가지가 있죠. 김기현 지도부가 좀 흔들린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또 당내에서 뭐 홍준표 어떻게 보면 좀 하태경 의원과 또 옥신각신하면서 또 내부 분란을 일으키는 이런 모습들도 있고 또 뭐 유승민 또 이준석 뭐 이런 사람들이 앞으로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은데 악재가 하나 터졌습니다. 국민의힘의 악재가 하나 터졌습니다. 일단 조선일보 정치면 기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당 의원 동거남 의원실 비서를 기사로 부렸다. 자, 황보성희 의원입니다. 부산의 황보성희 의원. 황보성희 의원 묵인하에 동거남이 사적으로 의원실을 이용을 했다. 국회의원실을. 이 사안의 보기에 따라서는 상당히 폭발력이 강합니다. 국회의원실을 어떤 사적인 공간으로 내어줬다. 동거남에게. 황보성이 묵인하에 사적 이용 의혹인데, 뭐, 회장님 모셔라. 황보 의원이 직접 지시를 했다. 어떤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동거남이 관용차로 국회를 출입을 했기 때문에 기록이 안 남는다. 관용차로 국회의원회관으로 들어오면은 주차장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그 차에 마크 표시가 있기 때문에 비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들어가면은 일반인이 국회의원회관으로 가려면은 면회실 가서 출입증을 꺼내야 되죠. 신분을 확인하고. 그런데 국회의원 차를 타고 같이 그 관용차로 들어가면은 국회의원회관에 그냥 들어갑니다. 그럼 국회의원회관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이 회관에 들어가면 각 의원실 방은 다 다닐 수도 있고 지하 통로를 통해서 이 국회 본청까지도 갈 수 있죠. 자, 그래서 기록이 안 남는 그런 국회 출입을 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동거남이 사업을 하죠. 그래서 어떤 이 사업상 필요한 사람, 의원들을 만날 수도 있고 그런 구조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관용차를 행사 같은 개인 용도로 사용을 했고 이 출입증이 있는 보좌진을 데리고 다니면서 여당 실세 국회의원실을 오고 갔다. 친분을 쌓았다. 개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 통역 업무까지 그 보좌진에게 시켰다. 자, 부동산 사업자 A씨가 황보성희 의원의 묵인 아래 의원실 관용차와 보좌진, 사무실 경비 등을 사적으로 이용했다는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국민 세금으로 지원되는 국회의원의 공적 권한을 공사 구분에서 남용했다. 이 지적이 당장 나오겠죠. A씨는 황보 의원에게 신용카드와 현금, 아파트 등을 제공을 하고
그래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현재 항보위원과 함께 경찰 수사를 받고 있죠.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두 사람은 사실혼 관계를 주장하는 반면에 항보위원 전 남편, 이혼한 남편은 불륜 문제를 당에 계속 제기를 해왔습니다. 전 남편이. 2020년 4월에 항보위원이 총선에 당선된 이후 A씨는 항보위원과 함께 관용차를 타고 이혼해간 사무실을 계속 떠나든다. 그렇게 하면 민간인 신분인 A씨가 출입 기록을 남기지 않고도 해관에 들어올 수 있다. 이런 이야기고, 이 A씨는 민주당 부산 지역위원장 출신입니다. 그런데 2021년에 2020년 총선이 끝나고 나서 2021년에 국민의힘으로 말을 갈아탔죠. 국민의힘에 입당한 후에 내년 총선 출마를 지금 검토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 A씨는 사업체가 있죠. 부산에 있는데 항보성 의원이 부산이 지었거죠. 부산과 서울을 오갈 때마다 국회 사무처에서 지원되는 국회의원실 운영비로 KTX를 이용했다는 의혹도 제기가 됐습니다. 항보성 의원이 회장님을 모셔 주라 이렇게 지시하면은 이 KTX 의원실 운영비로 끊어서 그렇게 부산으로 오갔다는 거죠. 공항과 기차역은 물론이고 주말 개인적인 용도로도 국회의원실 관용차와 수행비서를 개인 운전사처럼 부렸다. 이 주장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A씨는 항보위원을 앞세워서 여권 실세로 꼽히는 B의원을 비롯해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과도 친분을 쌓았다. 이러한 그 의원들과의 술자리에서 A씨가 술자리에서 비용을 대신 지불했다. 이 의혹도 나왔다. 경찰도 이 항보위원이 A씨로부터 받은 신용카드를 국민의힘 의원들과의 식사 자리 등에서 사용한 혐의에 대해 수사를 하고 있다. A씨가 국회의원과 국회의원 회관과 국회 안팎에서 항보위원과 함께 다니는 모습이 자주 노출이 됐다.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일단 A씨는 부인을 했습니다. 의혹을 전면으로 부인을 했는데 이 일파만파 사태가 커질 수가 있습니다. 항보위원과 2021년 이혼한 전 남편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2020년 총선 전부터 두 사람이 불륜 관계였다. 현재 A씨는 아내와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고 이런 문제로 2021년 6월에 항보위원은 그때 이준석 대표 체제에서 수석 대변인에 임명됐다가 이 논란이 불거져서 두 달 만에 사퇴를 했죠. 그런데 국민의힘은 또 항보위원에 대해서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13일에야 징계를 위한 당무감사를 결정을 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를 하면서 핵심 쟁점으로 등장할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자, 민주당은 계속 지금 국민 정서가 어긋나는 행동을 하고 있죠. 그럼에도 이 지지율이 국민의힘과 비슷비슷한 것은 국민의힘에서 이런저런 실책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인데 지금 싱하이밍 중국 대사의 거의 망언에 가까운 발언으로 한중 관계가 최악에 달하고 있는데 민주당 의원들은 무슨 생각을 하는지 계속 중국 측과 밀접하게 관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중앙일보 신명기사입니다. 민주당 의원 이단 방중 초청한 중국은 한국 정부 비판을 꺼냈다. 자, 국회의원들, 민주당 의원들을 초청을 해서 비용도 다 대주고 지금 중국이 하고 있는데 한국 정부 중국에 온 민주당 의원들에게 한국 정부를 막 비판을 한다는 겁니다. 지금 민주당 의원 5명이 중국을 방문 중이죠. 김태년, 홍익표, 고용진, 홍기원, 홍성국 방문 중인데 추가로 오늘 7명이 또 중국으로 갑니다. 도종환, 김철민, 박정, 유동수, 김병주, 민병덕, 신현영 3박 4일 동안 가는데 이 사람들도 몇 달 전부터 일정이 다 계획이 돼 있었다. 물론 그렇겠죠. 당장 이제 한중 관계가 악화된 지 지금 한 일주일 정도 됐는데 그 사이에 중국 가는 게 결정이 된 건 아니겠죠. 미리 국회의원들이니까는 일정이 예정돼 있었지만 이 정도 상황 같으면은 전부 다 취소를 해야 되는 겁니다. 취소를 해야 되는데 가령 국민의힘 의원도 오늘 2명이 함께 가기로 했는데 그 2명은 빠졌습니다. 자, 이 중국 방문이 지난 8일에 싱하이밍 대사가 이재명 대표와 만찬에서 중국 패배에 베팅하는 이들은 나중에 반드시 후회할 것이다. 이렇게 협박을 한 그 와중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국익을 위해서
제대로 행동을 하는 건지, 자, 그런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본인들은 자기들이 오히려 가기로 한 일정을 취소를 하면은 더 혼란스럽다고 하지만은 지금 결과적으로는 가서 중국 정부가 야당 의원들에게 이 대만 문제와 관련한 한국 정부 입장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것을 확산시키는 그 상황이어서 지금은 안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은 중국 문제도 그렇고 지금 그 각종 안보 문제에 상당히 이 강경한 원칙을 그대로 고수를 하면서 밀어붙이고 있죠. 뚝심으로 밀어붙이는 상황입니다. 그것 때문에 지지율도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기사는 중앙일보 12면 기사입니다.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 447억 피해 정부가 북한에 첫 손배소를 했다. 이 손배 청구권 소멸을 막기 위해서 제기를 했고 북한의 폭력적 행위 명백한 불법이다. 뭐 성수해도 배상을 위한 강제수단은 없다. 그런데 왜 그 소송을 했냐면은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권은 손해가 발생하거나 그 사실을 인지한 시점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사라지기 때문에 북한이 2020년 6월 16일에 연락사무소를 폭파했기 때문에 일단 시효 연장을 위해서 447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를 한 상태인데 정부가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여러 가지 달라지는 모습들이 거의 매일처럼 1년이 지났는데도 거의 매일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6월 15일 보내드린 조간딱풀이었습니다.